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집착해 본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한 사람한테 얼마나 집착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 집착이 어디까지 끔찍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2004년 일본 도쿄 평범한 배드민턴 교실에서 시작돼요. 배드민턴 교실에서 운동을 즐기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의 이름은 미요시 리에. 그녀는 밝고 활기찬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직업은 디자이너였고요. 그녀는 MBTI가 E였는지 새로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동호회, 러닝 동호회 이런 동호회에서는 젊고 건강한 남녀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사랑도 싹싹 트고 아니나 다를까 미요시 리에도 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코즈츠미 히데토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도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운동도 잘하고 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았던 겉으로 보이기엔 완벽해 보이는 남자였대요.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코즈츠미는 정말 이상적인 남자친구처럼 보였대요. 친절하고 재치 있고 믿음직한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하죠. 미요시의 친구들조차 코즈츠미 정말 좋은 남자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칭찬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원래 친구들이 인정하면 진짜 좋은 남자인 거 아시죠? 코즈츠미는 리에의 친구들이 보기에도 정말 좋은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건 가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즈츠미의 다른 모습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의심에서 시작했대요. 미요시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일 때문에 늦어지면 자꾸 전화를 해서 집요하게 캐물었대요. 야, 너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왜 이제야 연락해? 이런 식으로요. 점점 미요시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미요시는 참다 결국 2006년에 이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해요. 미요시는 용기를 내서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런데 코즈츠미의 반응이 정말 섬뜩합니다. 미요시가 이별을 통보하니까 코즈츠미가 미요시한테 너만 행복해지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대요. 미요시는 둘 사이의 관계를 끝냈지만 코즈츠미는 끝내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코즈츠미는 끊임없이 연락을 했어요. 미요시가 아무리 전화를 바꾸든 이메일을 바꾸든 소용이 없었죠. 심지어 코즈츠미는 리에의 친구들한테까지 집요하게 연락을 했대요. 지금 리에랑 같이 있어? 리에 어딨어? 이런 식으로 미요시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집착했을까? 코즈츠미는 어린 시절부터 애정결핍에 시달렸대요. 어머니한테 강하게 의존했지만 그 관계에서조차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코즈츠미는 관계가 끊어지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코즈츠미한테 리에는 전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리에가 통보하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집착에 못 이겨 점점 위험한 스토커로 변해갔던 거죠. 아니, 만약에 누군가가 하루에 수십, 수백 통씩 문자를 하고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그런데 피해자인 미요시 리에는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2008년에 미요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미요시 리에의 결혼 전 원래 이름은 시바타 리에인데요. 일본은 결혼을 하면 남편이나 아내의 성을 따르는 문화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리에도 성을 시바타에서 미요시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즈츠미는 미요시 리에가 아닌 시바타 리에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녀는 이름도 바꾸고 남편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꿈꾸며 가나가와현 즈시시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모든 걸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이젠 진짜 모든 게 다 끝났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히데토는 그녀의 결혼 소식을 알아내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요. 그는 리에의 결혼 사실을 배신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고는 끔찍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죠.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거 이거 계약 위반이야. 위자료 내놔. 무슨 말도 안 되는 위자료를 내놓으라뇨. 아니 그리고 코즈침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무슨 계약 위반? 일단 제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17일 동안 무려 1089통의 문자를 보냈대요. 하루에 60통에서 70통씩 10분 간격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문자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애원하는 수준이 아닌 너도 나처럼 불행해져야 돼. 네 남편까지 파괴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었대요. 미호 씨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좀 지켜주세요. 문자 내용을 보여주면서 간절히 부탁했죠. 하지만 당시 일본의 스토커 방지법은 허점 투성이었어요. 문자를 수백 통 보내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었대요. 경찰이 문자를 읽고 뭐라고 했다는 줄 아세요? 이걸로 협박죄로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이거라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결국 미호 씨는 경찰의 조언에 따라 집 주변에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찰에 순찰을 요청했어요. 경찰은 6개월 동안 146번이나 순찰을 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즈츠미의 광기는 전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1년 드디어 가해자인 코즈츠미 히데토가 협박 혐의로 체포됩니다. 스토킹에 이어서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낸 게 드러났어요. 미호 씨는 그제야 조금씩 안심했죠. 아, 이제야 끝났다. 이제는 안전하겠지? 뭐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했던 행동이 충격적이에요. 체포 당시 경찰은 코즈츠미 앞에서 절차대로 체포영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체포영장에 피해자인 미요시 리에의 새로운 이름이랑 이사간 거주지 일부 정보가 들어 있었어요. 미요시는 결혼하면서 과거를 지우기 위해 이름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까지 코즈츠미를 피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서 제 이름이랑 인적사항 같은 거 절대로 범인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경찰이 코즈츠미를 체포하면서 체포영장에 있던 미요시 리에의 새로운 성인 미요시랑 새로 이사간 지역을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허무한 실수로 이 모든 노력이 단 몇 초 만에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코즈츠미는 미요시 리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대요. 아, 미요시 얘가 날 버리고 결혼했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코즈츠미는 다시 리에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경찰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수를 해놓고 경찰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통상적인 체포 절차였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니, 피해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경찰은 그냥 절차대로 했으니 괜찮다고 하면 끝이냐고요. 미호 씨가 얼마나 황당하고 무력했을까요? 경찰의 실수로 이름과 거주지 일부가 노출된 이후 코즈츠미는 그녀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요. 제일 먼저 그는 인터넷을 사용했어요. 야후 지식인 이런 곳에 오래된 친구를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글의 내용이 정말 소름 끼칩니다. 즈시시에 살고 있는 미요시 땡땡이라는 남성을 아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서 땡땡은 다름 아닌 리의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글에는 미요시의 성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옛 친구를 찾고 싶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코즈츠미는 이런 글을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올렸는데
그중 한 아이디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이디가 뭐였냐면 바로 비치 시바리에 였어요. 여러분, 비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 여자를 비하하는 비속어잖아요. 코즈츠미는 아이디부터 피해자를 대놓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걸 드러냈던 거예요. 하지만 코즈츠미는 인터넷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탐정사무소 2곳에 의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무소에서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하자마자 바로 다른 사무소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뢰한 탐정은 단 20분 만에 미호 씨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냈대요. 단 20분 만에. 아니, 이게 말이나 돼요? 이 탐정이 어떻게 알아냈냐면 탐정은 피해자의 아버지로 위장해서 즉시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요. 딸의 세금 고지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관공서 직원은 아무런 의심 없이 미호 씨의 정보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미호 씨의 상세 주소가 코즈츠미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탐정은 이 정보를 넘기고 고작 35,000엔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탐정은 결국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걸 돌이킬 수는 없죠. 코즈츠미는 이제 그녀의 상세 주소도 알았고 그 정보로 그녀를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2012년 11월 6일 아침 코즈츠미 히데토는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JR 전철을 타고 가나가와현 즈시시로 향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미요시 리에를 죽이는 거. 코즈츠미는 이날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코즈츠미는 몇 주 동안 미요시의 집 주변을 계속해서 관찰했어요. 그렇게 그녀의 일상을 철저히 파악한 거죠. 특히 그는 미요시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렸는데요.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손님이 없고 평범한 평일 오후 그 시간대를 정확하게 겨냥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 1층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고 조용히 집 안으로 침입해요. 코즈츠미는 주방에서 칼을 집어들고 미요시를 찾아갔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미요시를 수차례 찌릅니다. 목, 복부, 등, 망설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대요. 미요시는 끝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그녀는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그녀의 몸에는 수십 개의 자상이 남아 있었대요. 미요시를 죽이고 난 뒤에 코즈츠미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그렇게 2층에 줄을 묶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택배원이 집을 찾아왔는데 택배원이 아무도 나오지 않자 문을 두드리다가 안을 봤대요. 그러고 그 순간 2층 창문에 목을 맨 남자와 피로 물든 집 안을 발견하게 된 거죠. 택배원이 본 장면은 끔찍함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더 섬뜩한 사실은 바로 그날이 코즈츠미 히데토의 41번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위였던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자신에게 주는 생일 선물인 것처럼 미요시를 살해하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겁니다. 2016년에 피해자의 남편이 경찰과 관공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요. 이유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유출했고 관공서는 탐정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었으니까요. 피해자는 살고 싶어서 이름도 바꾸고 이사까지 했는데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거잖아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남편도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인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아내를 잃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송이 시작되자 경찰이랑 관공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어요.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정보를 밝히는 건 통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만 했죠. 그럼 관공서는 뭐라 했을까요?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실수였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이 느꼈을 황당함이 느껴지시나요?
결국 2018년 법원은 경찰과 관공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110만 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10만 엔. 한 사람의 삶과 그 가족이 겪은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죠. 2013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 일본은 문자와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찰이 이건 협박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라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가해자의 상태와 피해자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숨기는 절차도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미요시 리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시스템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몰라요.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